정말 많은 분들께서 꾸준하게 질문 주신 주제입니다. S&P 500, 나스닥 투자하려고 하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움 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종류의 ETF들, 크게 미국 직투라고 불리우는 ETF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ETF들이고요. 반면 우리나라 국내 회사에서 만든 ETF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이런 식으로 한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항목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깔끔하게 제가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까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잔잔하게 S&P 500을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헷갈린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같은 S&P 500 ETF지만 만든 자산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초코파이는 하나지만 롯데 초코파이가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죠. 그렇듯이 S&P 500도 모두 동일한 S&P 500이지만 만든 회사가 달라서 그 회사에 따라서 거래량, 수수료, 통화, 세금 등이 다 달라집니다. 초코파이의 맛이 미묘하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영어로 된 것들,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듯 미국 어떻죠? 자본주의의 맛집이죠. 그래서 ETF도 미국 ETF가 원조 맛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은 VOO, SPY, SPLG, 나스닥 100은 QQQ, QQQM 이렇게 영어로 된 것들이 미국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ETF 순위를 보시면은 전 세계 ETF 1위, 2위, 3위가 모두 S&P 500입니다. S&P 500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리고 5위가 나스닥 100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위에는 900조 원이라는 돈이 몰려 있고 나머지도 800조 원, 450조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전 세계에 돈이 몰려 있다. 맛집의 맛을 보려고 줄을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회사 영어 쉽지 않은데. 낯선 마음이 들죠. 그래서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도 직접 만듭니다. 미래에셋에서 타이거, 삼성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로 만든 S&P 500 ETF들이 있더라. 그런데 현재 순위를 보니까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상위권에 있고요. 시가총액은 8조 원 정도 됩니다. 아까 미국 1위 S&P 500이 900조 원이었는데 한국은 8조 원에 불과하죠. 거의 10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세계적인 거랑 우리나라만 한 거랑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근본을 보면은 미국 직투 ETF들은 원조 맛집이다. 국내 상장은 국내 카피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모 면을 따지면은 미국 직투는 900조 원이고요. 국내 상장은 8조 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크면은 거래하는 사람, 거래량도 많겠죠. 그래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쉬우면서 뭔가 나도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든든함.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국내 ETF 장점이 도대체 뭔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국내 ETF의 장점. 신토부리, 국산품 애용. 도 있겠지만 원화로 거래한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미국 ETF들은 콧대가 높아요. 달러만 받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에게는 달러로 환전을 하라고? 환전은 여행할 때마다 하던 거 아니야? 좀 머리 아프죠. 그래서 국내 ETF들은 접근성도 높고 편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여기서 팩트 체크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직투는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안전판이 되어준다. 달러가 안전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미국 직투가 더 유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든 미국 주식이든 주가가 떨어질 때 반대로 달러 가격은 올라서 이 주가가 떨어진 것을 달러가 반대로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률이 방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금융위기 시에 안전자산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직투를 선택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팩트 체크하자면은 국내 자산운용사 ETF들도 환헤지가 아닌 ETF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환헤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부분 이 H가 안 들어간 ETF들이 대부분인데 이 ETF들은 증권사에서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안전자산 효과는 국내 ETF를 활용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졌을 때 환헤지가 걸린 것은 마이너스 20% 동일하게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일반적인 국내 상장 ETF들은 마이너스 13%로 7% 정도 수익률이 방어가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달러 안전자산 효과가 여기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시 달러 안전자산 효과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미국 직투는 달러로 거래하는 반면 국내 상장은 원화로 거래한다. 그래서 편의성도 높고 투자하기 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달러 안전자산 효과는 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팩트 체크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저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레전드 워렌 버핏도 ETF, 인덱스 펀드를 고를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인데요. 바로 수수료입니다. ETF에서 수수료는 운용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투자 전체 금액에 들어가고 또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 반복적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 운용 보수는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아까 1위 S&P 500의 경우는 0.03% 운용 보수가 매년 부과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위 타이거 미국 S&P 500도 0.1243% 부과가 됩니다. 벌써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4배가 아니겠죠.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배 차이가 반복되면은 이 수수료 격차도 복리로 격차가 커진다.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같은 S&P 500에 투자했지만 미국 직투를 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한국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아이고 호구 잡히는 거 아니냐. 억울하네.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ETF들은 수수료를 업계 최저 보수다 하면서 0.0062, 0.0068 굉장히 낮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은 아까 미국은 0.03이 가장 저렴했는데 0.006이면은 한국이 더 저렴하잖아 라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자산 운용사들이 광고는 0.006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배 이상 더 받고요. 매매 중개 수수료도 또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0배 이상 나버려요. 광고한 것보다 몰래 10배 이상 가져간다. 이거 열받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매달 변동돼요. 그래서 정확히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체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미국은 어떻죠? 자본주의, 칼같이 지키죠. 0.03이라고 하면은 그냥 0.03만 고정적으로 칼같이 떼갑니다. 아주 깔끔하고 신뢰도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떻냐? 수수료 측면에서 국내는 비싸요. 미국은 저렴합니다. 그런데 국내는 매달 변동되기 때문에 좀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깔끔하고 신뢰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근본부터 규모, 안전자산 효과, 깔끔하고 신뢰가 있다. 특히 저렴하다는 가장 중요한 수수료 문제까지 달러로 투자한다는 것만 감수를 하면은 미국 직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역시 원조는 다르네. 미국 직투로 가자.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 직투로 가자 하고 외치시는 분들께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세금은
고려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22% 수익금의 세금을 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ETF는 15.4%를 떼갑니다. 여기서 국내 ETF의 한판 뒤집기가 나오죠. 게다가 국내 ETF는 절세 계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수료 같은 경우는 4배 차이가 났지만 절대적인 차이가 0.09%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세금의 경우는 차이가 7%에서 22%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퍼센테이지 차이만 봐도 22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수료만 보고 미국 직투로 갔다가 세금에서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금 따라 국내 상장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류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분류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포함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손익 통산이 되지만 한국 ETF는 손익 통산이 안 되고요. 하지만 또 절세 계좌로 하면 손익 통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부분에서 갑론을박이 가장 많고요. 특히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할지 그냥 미국 직투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수익을 구간별로 나눠서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김잔잔이 봤을 때는 시뮬레이션 조건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이게 1년으로 환산해도 되는 건가? ISA 계좌는 3년을 그래도 어차피 채워야 되는데 내가 그럼 수익을 얼마나 낼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간별로 자를 수가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고려하는 컨텐츠는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숙고한 끝에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저만의 결론을 내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금 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처럼 깔끔하게 비교를 한 후에 절세 계좌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저도 지금 현재 ISA 연금 계좌 다 하고 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직접 느낀 현실적인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국내 상장을 하고 있는지 미국 직투를 더 비중 있게 하고 있는지 제 경우까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 다 담을까 고민도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영상을 10분 내외로 담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 가게 되면은 제가 제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디테일 있게 구독자님들께 전달드리고자 다음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영상까지 보시면은 시원하다. 그럼 나는 이걸로 해야겠다 라는 투자의 윤곽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